사실 더 대단한 것은요, 이미 부동산 자산 및 배당금만으로 지속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설적인 주식 오타쿠 BNF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명은 코테가와 타카시, 1978년생의 젊은 나이로 주식 투자 관련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트레이딩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더들 중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BNF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주식 투자의 고수인데요. 일화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1998년 BNF는요, 일본 방송 NHK에서 방영된 머니혁명에서 해외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로 굉장한 돈을 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서 당시에 160만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1700만원 정도를 모은 다음에 2000년도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주식 수적은 단 한 권 정도만 읽었다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BNF가 유명해지게 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5년 12월 8일 미주 증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제이콤이라는 주식을 63만엔에 한 주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 반대인 63만 주를 1엔에 판매하도록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가격 리미티드를 초과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정신이었을까요? 직장인의 고뇌였을까요?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분 30초 만에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취소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큰 주문량으로 인하여서 프로그램이 목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그 시각 자신의 집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던 BNF가 시가 70만엔짜리 주식이 67만엔에도 주문이 체결이 되고 64만엔에 체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본을 모두 투자하여서 7100주를 헐값에 매입한 후에 77만엔이 되었을 때 매도하여서 22억엔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주호 증권은 이로 인하여서 1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었고 도쿄 증시가 폭락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서 기업의 막대한 손해와 증시까지 폭락하게 되다니, 아무튼 이로 인하여서 BNF는 유명해지게 되었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BNF가 2005년 당시에 제이컴 사건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자산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00년도 10월에는요 164만엔, 하나로 약 1834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말에는 6100만엔, 그러니까 하나로 6억 8천만원 정도까지 자산을 1년 만에 그렇게 불린 것이죠. 2004년 말에는 11억 5천만엔, 그러니까 하나로 128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 1년 뒤에 80억엔을 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이컴 사건으로 돈을 크게 번 것입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이미 128억이라는 자산이 있었던 거죠. 주식 투자로 정말 엄청난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 계속 돈을 벌어서 2017년 그의 자산은 400억엔, 그러니까 하나로 4,4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정말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기록인 듯합니다. BNF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정말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그는 정말 주식 투자 오타쿠 중에 오타쿠라는 점입니다. 진짜 주식 투자 외에는 딱히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의 인터뷰를 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주식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온통 주식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경제 프로그램 및 증권 방송은 일절 보지 않음, 술을 좋아하지 않고 여행도 안 좋아하고 게임에도 흥미가 없음. 그의 일가를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및 취급 관련 종목만 확인한 후에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점심시간에는 뭔가 대단한 음식을 먹을 것 같지만 컵우동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써서 뷔페를 차려도 될 만한 자산가인데 이게 검소한 건지 먹는 게 재미가 없는 건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천억 자산가로서 운전기사를 쓰느냐?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는 걸어다니는 거리 정도만 다니느라 차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는 없을 뿐더러 현금 또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10분 만에 수천만엔 그리고 수억엔을 잃을 때도 빈번하기 때문에 현금이 눈에 보이는 순간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주식 투자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인지. 평소에 부모님께서는요 BNF를 보시면서 야, 어차피 주식 투자 한 돈 다 잃을 거 직장이나 빨리 구해라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어차피 잃을 주식 저도 좀 나눠주시죠.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헤드헌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회담을 했을 때도 자산운용을 부탁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했다고 했으며 각종 증권사들에게서도 그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님의 부탁도 거절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투자 고문이나 출판 권유가 들어와도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고수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식으로 몇천억 자산을 불렸는데 고수가 아니라니, 그러면 도대체 개미 투자가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참. 때로는 음모론에 휩쓸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나름 인지도가 많아지자 나온 이야기로서 BNF가 가상인물이라는 설입니다. 증권회사들이 주식 거래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인물로 수천억대 자산가로서 하루 만에 주식으로 억대의 수익을 얻는 스타성 인물을 만들어내어서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하여서 증권사가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설은 다수의 기업들이 대주주 공시를 해줌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BNF가 대주주로서 기업의 공시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BNF의 투자법이 궁금해집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 트레이더로서 스윙을 주로 구사하면서 PER 등의 지표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총 30위 안에 있는 종목을 주로 거래한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25일 이동평균선으로부터의 계리율을 기반으로 한 역매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 기준으로 25일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란색 선이 2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깊게 빠지면 다시 반등해 온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믿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이런 자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이뿐만 아니라 BNF의 동물적인 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비법 중에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BNF는요, 2013년에 데이 트레이더를 은퇴하고 일반적인 가치 투자 및 장기 투자가로서 전향을 하고 현재는 기업들이 주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더 대단한 것은요, 이미 부동산 자산 및 배당금만으로 지속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BNF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또 직장인으로서 허구나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BNF가 대단하다는 점은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주가가 저렴하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는 말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저점 매수를 노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 트레이더로서 성공했다는 것이니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에게는요, 다소 위험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